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다이아클론 배틀콤보이 VMAX입니다. 먼저 다이아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한마디로 트랜스포머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다이아클론의 일부 왕구가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트랜스포머라는 제품군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그 다이아클론 시리즈를 리부트 시키면서 새롭게 왕구가 진행이 됐는데, 그중 트랜스포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선족격인 배틀콤보이가 이렇게 리부트돼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나온 배틀콤보이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구성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비행 전투머신 맥스 01이 있고요. 그리고 주행 전투머신 맥스 02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사이클론포라는 이름이 길다란 이런 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클론 대원 2명, 상당히 섬세하죠. 다이아클론 대원 같은 경우에는 허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팔다리도 아주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회전도 되고 팔도 굽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머리만 따로 안 움직여요. 어쨌든 작은데도 굉장히 섬세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의 본체라 할 수 있는 포드 그랜더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요. 포드 그랜더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각종 루즈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이 상당히 알차죠. 자, 그럼 바로 배틀 콤보이의 파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비행 전투 유닛 맥스 01입니다. 맥스 0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행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다이아클론 제품군답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인데 세부적인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알차게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무기들이나 이런 날개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콕핏도 있는데 이 콕핏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콕핏을 열어서 아까 있었던 다이아클론 대원, 이 다이아클론 대원을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태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다이아클론의 매력이죠. 그래서 안쪽에 콕핏에 이 부분을 고정을 시키고 내려주면은 탑승 완료. 이런 왕구적인 기믹이 참 좋네요. 그리고 역시나 다이아클론 왕구답게 이 앞부분, 이 콕핏이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다이아클론 왕구에 붙여서 가지고 놀 수가 있겠죠. 각각의 하드 포인트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제 응용력만 좋으면은 충분히 다른 제품과 아주 멋지게 가지고 놀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아까의 그 VMAX 01, 맥스 01이죠. 맥스 01 형태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맥스 01 자체에도 약간 기믹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쪽에 미사일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캐논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쭉쭉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열면은 미사일 포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비행기인데도 굉장히 알차네요. 어쨌든 맥스 01이었고요. 자, 다음은 배틀 콤보이의 하츠가 되는 전투 주행 머신 맥스 02입니다. 굉장히 납작한 트레일러 형태의 그런 전투 차량인데 뭔가 생긴 게 굉장히 독특하죠. 바퀴 같은 것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트레일러에 붙어있는 듯한 그런 바퀴처럼 보이고 전체적인 디테일도 역시나 다이아클론답게 컬러링도 화려하고 몰딩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야, 마치 시즈 버전 트랜스포머들을 보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장도 이렇게 달려있고 이 콕핏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따로 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연 다음에 아까처럼 다이아클론 대원을 안쪽에다가 태워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왕구적인 기믹이 충실하게 재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콕핏도 이런 식으로 따로 빼서 다른 다이아클론 제품에 장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다시 장착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이 전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뒷부분을 살짝 열어서 이 부분을 따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열어준 다음에 다시 발을 앞쪽으로 돌려주면은 맥스 02의 공격 모드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는 단순히 납작해가지고 일반적인 그 트레일러 같은, 그러니까 수송 차량 같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전투 차량 같네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뭔가 총구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변신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좀 위험한 부분은, 저는 지금 여기가 도색이 좀 까졌거든요. 내릴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좀 갈렸나봐요, 이 안쪽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신을 시킬 때 이런 도색까지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맥스 02에는 아까 소개드렸던 앱솔루트 사이클론 4 이름이 길죠. 보시면 여기다 장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 하드포인트에다가 조인트만 결합을 시키면 이렇게 뭔가 다연장 미사일 탱크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따로 여기가 좀 헐렁하진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뻑뻑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어서 진짜 그 포격을 하는 듯이 이런 상태로 구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야, 아까 그 상태보다 훨씬 더 멋지네요. 어쨌든 이런 상태로 앱솔루트 사이클론 4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거의 본체급으로 들어있는 포드 그랜더입니다. 와, 사실 이 포드 그랜더가 들어가가지고 가격대가 얘 때문에 되게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되게 크기가 상당하죠. 거기다가 크기도 상당한데 디테일도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야, 이게 처음에 가격을 봤을 때 생각보다 비싼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만져보니까 비쌀만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세부적인 디테일이라든가 군데군데 들어간 하드포인트, 그리고 이런 디테일, 그리고 앞부분에 이런 도색 포인트. 전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탈릭 실버로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 안쪽은 부품 분할로 이루어진 이런 파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DFO라고 해가지고 사령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열리면서 안쪽에 다이아클론 대원이 두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령탑이 이렇게 보이고, 이 포드 그랜더는 이제 군데군데 이제 하드 포인트도 그렇고 기믹이 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를 당겨주면은 이렇게 안쪽에 바이크 탑승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이크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장착을 못 시키는데, 바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장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닫을 수가 있고, 네 군데 모두 바이크 탑승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드 포인트도 굉장히 크게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옵티머스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트레일러에 대한 기믹도 있어야겠죠.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쪽에 있는 잠금쇠를 열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열어주면은 트레일러의 입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옆으로 늘려주면은 기지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을 연 다음에 이 부분의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지가 있는 쪽으로 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기지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역시 옵티머스의 조상답게, 옵티머스도 원래 트레일러에 기지 기믹이 있었죠. 그 기믹을 그대로 계승한 아주 멋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후반부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트레일러는 맥스 01과 연동 기믹이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이 맥스 01을 날개를 접어주고 주둥이를 넣어준 다음에 랜딩 기어도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 날개 부분도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 코어 머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트레일러의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열어주게 되면은 안쪽에 합체가 가능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맥스 01의 안쪽의 조인트, 이 조인트와
이 조인트를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냥 딱 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이러면은 전투모함 라이노 그랜더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트레일러 앞에 맥스 01 하나만 붙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머지 기믹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앞에 이거 하나 달았다고 확실히 이미지가 확 달라지죠. 굉장히 뭔가 거대하고 사실 이 부분이 뭔가 그 탈출포대 역할도 하면서 사령탑 같은 역할을 하는 뭔가 건담의 지하머를 보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잘 굴러가고요. 이 상태에서는 뒤쪽에 트레일러를 열어서 이 안쪽에다가 맥스 02를 수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짜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같은 기믹이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납까지 완료! 자, 트레일러와 연동되는 기믹은 이 정도로 봤고 이제 이 두 개를 합쳐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일단 요 맥스 02의 앞부분을 빼면은 안쪽에 이런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맥스 01의 이 부분, 여기 이런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를 이렇게 꺼내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뻑뻑해가지고 꺼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우, 손톱이야. 네. 이런 식으로 꺼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 돌기가 있고 이 팔 부분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에 딱 결합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살짝 눌러주고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꾹 눌러주면은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까지 이 돌기를 접합을 시켜주면은 이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콕핏을 앞쪽으로 달아주면은 이렇게 다중 공격 전투차 MAV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일단은 다이아클론 원조를 보면은 사실 이게 옵티머스죠. 네. 옵티머스 트럭과 같은 모습이 리프트가 되면서 마치 그 우주에서 이제 활동할 법한 그런 월면차 그런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컬러링은 옵티머스 그 자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이 유닛을 합쳤을 뿐인데도 완전히 싹 그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신기한 점이 있네요. 이게 다이아클론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역시나 안쪽에 콕핏 안쪽에 이런 식으로 다이아클론 대원도 잘 들어가 있고요. 무장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트랜스포머의 조상답게 바퀴도 굉장히 잘 굴러갑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옵티머스의 원조답게 트레일러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MAV에다가 이런 식으로 달아주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하드 포인트는 많으니까 어디다 달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면은 스크램블 링크 모드가 완료가 됩니다. 어쨌든 옵티머스의 그 향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트럭과 트레일러 같은 그런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잔조 출연한 옵티머스 프라임과 함께 원조 선조님께서 리부트가 돼서 예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특히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보다 훨씬 더 크죠. 네, 사실 어스라이즈 버전의 옵티머스가 보이저급 사이즈라 좀 작긴 한데 그럼에도 사실 리부트 버전은 트레일러가 좀 과하게 크긴 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꽤 재밌네요, 이것도. 자, 비클과 기믹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배틀 콤보이로 변신! 자, 먼저 하체부터 변신을 시켜줄 텐데요. 일단은 이 앞에 이 부분을 잠깐 떼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 바퀴 부분을 이 안쪽까지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안쪽에 힌지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준 다음에 안쪽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되죠. 반대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이 힌지를 통해서 접어주고 안쪽까지 밀어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직선으로 완료가 되죠. 자,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여기를 잡고 반으로 똑 하고 갈라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퀴를 정리해 줄 텐데요. 일단 여기부터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고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접은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들어서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오, 굉장히 스마트한 변형 방식이네요. 자, 다음엔 발 같은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접은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체가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 자, 다음은 상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을 이런 식으로 잠깐 펴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허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이제 허리를 잡으시고 상체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체를 반대로 돌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앞쪽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슬라이드 하듯이 이렇게 앞으로 당겨 주시고요. 반대쪽도 앞으로 빼서 슬라이드 하듯이 밀어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팔 부분 보시면은 여기가 양쪽이가 날개였는데 날개를 이런 식으로 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열어준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면은 손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닫아주고 이 부분까지 다시 닫아준 다음에 손을 돌려주면은 한쪽 팔이 완성!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앞쪽에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고 손을 꺼내준 다음에 여기가 좀 뻑뻑해요. 네. 그리고 닫아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닫아준 다음에 손을 아까처럼 돌려주면은 양쪽 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머리 같은 부분은 이 안쪽에 있는데 여기를 잡고 들어서 이런 식으로 꺼내신 다음에 머리를 돌려주시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덮으면 되는데 덮기 전에 이 콕핏을 잡고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쭉 밀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뚜껑 닫듯이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배틀 콤보이 VMAX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게 옵티머스 같으면서도 옵티머스 같지 않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리부트의 효과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야, 이거 옵티머스 같은데 옵티머스가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는 배틀 콤보이,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선조격이지만 어쨌든 새롭게 된 배틀 콤보이 VMAX입니다. 와, 근데 세부적인 디테일이 상당해가지고 이 뒷모습 보니까 진짜 옵티머스 같은데? 어쨌든 뭐 전체적인 변신 기믹이라든가 컬러링 그리고 디자인이 일단 얘가 옵티머스의 선조입니다. 옵티머스의 원조입니다 라는 거를 살짝 보여주긴 해요. 뭐 원래 왕구는 옵티머스랑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배틀 콤보이 자체가. 근데 리부트 되면서 이 배틀 콤보이만의 육중한 디자인을 잘 채용한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자, 그럼 각부를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배틀 콤보이의 상체입니다. 옵티머스라면 여기가 트럭이었겠죠. 근데 트럭 대신 우주 비행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 얼굴이 진짜 이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포스. 근데 제 건 살짝 아쉬운 게 이 콧잔등이 좀 까졌더라고요. 참.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요거를 AS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도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요렇게 됐는데
뭐 어쨌든 이 상태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장난감보다는 전투병기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이런 게틀링이라든가 안쪽에 있는 미사일 포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 해치 오픈도 가능하고, 뭔가 생긴 것도 되게 삐죽삐죽하고 각지게 생겨가지고 일단 튼튼해 보입니다. 사실 배틀 콤보이 자체가 지원형 메카였거든요. 야, 근데 이 세계관 지원형 메카든 혼자 전장 하나는 다 쓸어 먹을 것 같은데요. 이야.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고 디테일도 상당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볼관절이라서 얼굴은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요. 360도로도 간단하게 회전이 가능하고, 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라체 관절은 없지만 360도로 아주 스무스하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 딱 정직한 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중관절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중관절이긴 한데 로봇 상태에서는 살짝 이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는 못 접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접혀도 꽤 많이 접힌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상태로 접히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고, 안쪽에 이렇게 요즘 나오는 리더급 어스라이즈 제품군처럼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가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상체는 따로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데 좀 허리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더 완전히 360도 가동이 돼요. 자, 다음은 하체. 와. 이번에 배틀 콤보이로 오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하체거든요. 하체가 굉장히 튼실합니다. 바퀴도 굉장히 굵게 달려있고 전체적인 퀄리티가 상당하죠. 뭔가 진짜 밀리터리 타이탄이라고 할 만한 그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아주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릎가짐이 살짝 아쉬운데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좋네요.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 변신할 때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요런 바퀴가 원래 3개여져 이렇게. 근데 이게 한쪽이 접히면서 안쪽까지 깔끔하게 남는 부분 없이 완전히 일직선상으로 정리가 되는 요런 느낌. 야, 요거는 진짜 과연 트랜스포머의 명가다운 그런 타카라토미의 센스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 요런 식으로 전체적인 발목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고, 어디 하나 군더더기 없이 진짜 컴팩트 있게 아주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발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보면은 일본에서 진행했었던 그 아마다 시리즈, 거기에 나오는 그 슈퍼링크, 옵티머스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것저것 합치하니까 확실히 슈퍼링크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 상태고, 이 스커트 부분에 이런 식으로 총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밀어서 꺼내면은 총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갑 라이플을 이렇게 꺼내서, 철갑 라이플이었나? 하여간 이렇게 손에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상체로 돌아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손을 열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스커트에 이런 마운트도 그대로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포징이 가능합니다. 멋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액션을 취해보면은 일단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역시 스커트가 없어서 많이 올라가죠. 자, 뒤로는 이 정도까지인데 살짝 걸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쪽으로는 딱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꽤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것도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따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굽히면은 딱 요 정도까지 되거든요. 꽤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 무릎 같은 경우에도 90도보다 조금 더
많은 폭으로 굽힐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런 식으로 살짝 비어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는 뭐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접지를 위해서 안쪽으로 접히는 기믹도 있고 당연히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이아클론답게 가동이 아주 수월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트레일러와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 트레일러에다가 요 파츠까지 써서 기지 형태를 꾸며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지를 꾸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종 패널이 있다던가 이렇게 파티션도 나뉘어져 있고 크레인을 통해서 파츠를 옮겨 담거나 아까 배틀 콤보이 가슴에 있던 부분을 떼서 정비를 하거나 정비를 보고 있는 파일럿이나 이렇게 정비 패널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대원도 있고 이렇게 수리를 받고 있는 배틀 콤보이도 재현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 부분도 사실 다 그 치료? 수리 도구가 들어간 듯한 그런 약간 의료 도구 같은 느낌으로 드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게 아까 그 캐논포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잠깐 까먹었는데 하여간 그 캐논포가 이렇게 거치대로 변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령탑 같은 경우에도 아까는 이 위에 있었죠. 이 상태로도 가능한데 이 상태로 둔 이유가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은 슬라이드를 따라서 내려가는 기믹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열고 탑승한 다음에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거는 따로 분리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각종 지도와 다른 UI 패널들이 보입니다. 야, 이게 조금만 더 다이아클론 대원들이 더 많거나 관련 구성품들이 좀 더 많아지면은 진짜 화려해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일반적인 보이저급 사이즈 트랜스포머하고 비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조와 후배의 만남. 한쪽은 다른 의미로 유명해졌고 또 다른 한쪽은 이제 유명해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야, 확실히 원래대로라면 배틀 콤보이 자체도 이 옵티머스와 완전히 동일한 조형일 텐데 이런 식으로 리부트가 돼서 나온 디자인이 완전히 그냥 이게 원본이 맞나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완전히 다른 기체가 나와버렸습니다. 야, 포스 있네요, 진짜. 자, 지금까지 다이아클론 배틀 콤보이 VMAX 리뷰였습니다. 역시 트랜스포머의 원본이 된 시리즈인 만큼 변신이나 플레이밸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던 제품인데요. 리부트된 다이아클론 특유의 디테일까지 합쳐지면서 배틀 콤보이만의 매력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대로라면은 배틀 콤보이도 나왔으니 나중에 아머드 콤보이, 그러니까 울트라 매거너스의 원조도 다이아클론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씬 드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